서점이 미어터지는 불금을 꿈꾸는 책 팟캐스트 금요일 책에 빠지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개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블랙 위도우에 아직 못 빠져나온 제이입니다. 소울스톤. 불곰 PD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지난 회차에 이어서 블랙 위도우 두 번째 시간 저희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미리 말씀드리지만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절대 들으시면 안 되는 스포일러. 아니, 뭐, 알고도 보실 거면 돼. 뭐 그렇죠. 네, 당연히 본인 자유지만 스포일러를 가득 담고 있으니까 주의하십시오. 네, 스포일러 있습니다. 네. 드디어 이제 저희가 이제 봉인을 풀어보자면, 자 일단 제이님 보시면서 좀 좋았던 부분 있으십니까? 난 안 썼네. 네. 저는 이런 말하면은 그렇지만 전 진짜 블랙 위도우 캐릭터를 좋아해서 블랙 위도우가 나와서 너무 좋았고요. 네, 그리고 그 돌아가실 때 머리가 단발이었잖아요. 네. 단발이 아니에요. 이 영화에서 처음에. 그렇지. 거의 끝까지 단발이 아니어서 네. 순간 처음에는 돌아가셨는데 다시 봐서 좋았다. 이 영화 오래 기다렸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계속 뭔가 영화가 만들어질 것 같고 할 얘기가 더 있을 것 같은데 재밌게 보다가 마지막에 머리가 다시 단발이 될 때 잘 가요 우리 누나. 퀸즈 타고 잘 가요. 그런 팬 서비스도 진짜 깨알같이 잘 챙기죠. 미친 것 같아요. 저는 그때 그 소름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서. 그리고 옐레네가 준 조끼 그거 입고 싸우잖아요. 어벤져스 맞아요. 인피니티 원가 엔드 게임인가? 맞아요. 맞죠. 그래서 참 어떻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팬이면 싫어할 수가 없죠. 그리고 뭐 그럼요. 클린트가 쐈던 막 화살 자국 같은 거 막 부다페스트에서 보여주고 그 집에서 좀 그런 요소들을 다 살리고 그 다음에 사실 엔드게임 볼 때 블랙 위도우의 개인 서사를 많이 모르니까 레드룸이 그렇게 무서웠나 잘 모르다가 이번 작품에서 레드룸의 실체가 거의 다 나오죠. 실제로 거기서 생물학적이라 어떠한 실제 막 그런 여성으로서의 아예 그 생식기관이 어떻게 없어졌는 막 이런 얘기들까지 다 하고 그다음에 고문당하고 뭐 세뇌당하는 얘기들 그게 얼마나 끔찍한 삶이었는지까지 다 조명을 해서 엔드게임 때 왜 블랙 위도우가 그렇게 편안한 표정으로 정말 다 자기가 이룬 것처럼 왜 죽을 수 있었을까를 다 볼 수 있어서 더 슬펐습니다. 울지 마요. 네, 울지 마요. 근데 진짜 이거 팬서비스로서는 너무 좋았고요. 그렇지만 아쉬운 건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팬 서비스로는 아주 훌륭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일단 뭐 당연히 다들 동감하시겠지만 이제 뭐 액션 퀄리티는 뭐 초반에는 사실 마블 그 MCU 액션 퀄리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거든요. 생각보다 그냥 좀 그렇다. 별로 임팩트가 없다 이런 것도 좀 많았는데 그러니까 어벤져스를 거치면서 스케일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그러면서 얘네들도 좀 제작의 노하우도 더 빠방해진 것 같고 네. 블랙이도 강화를 진짜 잘하지 않습니까? 진짜 위아래 네. 떨어지면서 뭐 하는 거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무서웠어요. 네. 아니 슈퍼히어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슈퍼 그 슈퍼 능력은 없는데 너무 강화를 심하게 하니까 그냥 인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얘는 뭐 어떤 강화된 인간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진짜 초인이에요. 그쵸. 인간이 그렇게 나는 기절했을 것 같아. 격투 기술은 뭐 거의 최상이지 뭐. 그쵸. 사실. 와. 경이롭습니다. 그 강화는 정말 특별히 그 마지막 강화는 소름 돋죠. 그 블랙이도 시공사 정발판에도 보면 초반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 헬리캐리어에서 뛰어내리거든요. 진짜 왜 이렇게 뛰어내려? 같이 뛰어내리면서 싸운 애들이 마지막에 혀를 끌끌 차면서 12,000m에서 뛰어내렸는데 저렇게 가볍게 착지를 한다고? 점점점. 초인 아니야? 그러니까 슈퍼 협정 맞았나? 강화에 최적화된. 네. 근데 생각해 보면 스파이로 길러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 강화는 기본적으로 좀 굉장히 잘 할 수밖에 길러진 캐릭터라는 생각에 또 납득은 되는. 그렇죠. 그 액션을 그리고 막 보면 액션은 워낙 뛰어난데 저는 막 본 영화들도 떠오르고 본 아이덴티티나 이런 영화에 그 아주 슈퍼 능력 없는 인간 상태에서 막 커튼 활용하고 막 거기는 도끼 활용 이런 막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용품들 활용하는 장면들이 너무 재밌게
초반에 나오죠. 그 약간 그런 거 해야죠. 네. 그런 걸 좀 굉장히 임팩트 있게 해야 또 블랙 위도우라는 캐릭터가 살고 네. 여담이지만 어떤 그런 일상적 사물 액션의 최고봉은 누군지 아십니까? 누구죠? 성룡. 죄송합니다. 성룡 모르는 사람 있을 수도 있어요. 이제는. 그렇지, 맞아요. 이제는 좀 불과 한 몇 년 전만 해도 10년 안팎으로 추석, 설날, 설 연휴 이럴 때 러시아하고가 그렇게 성룡 영화 엄청 무조건 극장에는 성룡 영화가 하나씩 걸리고 TV에서도 많이 해주는 되긴데 아득한 시절이 돼버렸네요. 진짜. 얼마 안 됐는데 진짜. 아니요, 오래됐을 수도 있어. 그치. 죄송합니다. 오래된 것 같습니다. 네. 네. 정정할게요.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모르셔도 돼요. 여러분, 본 아이덴티티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그렇지. 네. 사실 본 시리즈는 뭐 현대 영화, 액션 영화의 어떤 핵을 새롭게 그어버렸죠. 네. 네. 그 촤촤촤 하는 거. 저는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뒤늦은 영화긴 하지만 블랙 위도우에 대한 예우를 제대로 좀 해주지 않았나. 그쵸. 그리고 이제 스칼렛 요한슨이 제작에도 참여했어요. 맞아요. 이번 보면 제작 그 자막에 처음에 그 프로듀서에 맨 먼저 나오더라고요. 스칼렛 요한슨이. 네. 근데 뭐 그럴 만한 위상의 그쵸, 충분히 배우님 아니십니까? 네. 제작에 뭐 어색하지 않아요. 마지막 예우를 다 했다는 게 마음이 좀 풀리네요. 네. 소울스톤 때 너무 급격하게 사라지셔서 사실 블랙 위도우는 사실 뭐 캡틴 아메리카나 아이언맨처럼 그렇게 처음부터 빌드업해도 충분 그만한 위상을 가진 캐릭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사실 이런 히어로물에 있어서 여성 히어로가 좀 이렇게 각광받거나 주목받거나 뭔가 이렇게 좀 중심이 되는 그런 게 많지 않다 보니까 사실 그런 면이 좀 없지 않아 있잖아요. 진짜 뒤늦게 이제 논의가 나왔고 이게 이제 영화가 확정된 게 2018년 정도예요, 겨우. 그러니까 네. 뒤늦게 했지만 그래도 뭐 이 정도면 굉장히 잘 뽑아냈다 생각은 듭니다. 초반에 뭐 사실 초반에 MCU는 그렇긴 했지. 성 역할이나 이런 것도 되게 구세대적이긴 했고 근데 이제 그게 조금씩 이제 깨트리다가 갑자기 최근에 등장하는 영화들에서는 뭐야 이렇게 애가 변했다고 해서 다들 놀래고 싫어하는 분도 있긴 하는데 저는 그래도 그런 변화 가운데서 그래서 블랙 위도우 보면 재밌어요. 그 다층적인 그래서 그 관점들이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마지막 예우라는 거에서 네, 전 그래서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미리 얘기하면 그 미공개 장면이나 아니면 삭제 장면으로 알려져 있는데 타노스가 딸을 만나는 장면이라 소울스톤 없고 그건 실제 영화에 있었나요? 딸을 만나는 게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기억이 안 나는데 하도 제가 그런 거 그러니까 어쨌든 그 장면이 있어요. 소울스톤을 얻거나 할 때 대표적으로 이제 토니가 딸을 만나는 장면은 삭제됐죠. 그러니까 그렇죠. 마지막 핑거 스냅 쓰고 죽기 직전에 원래는 넣었어요. 그래서 그 장면 다 찍었는데 너무 좀 그렇다 해가지고 삭제됐었거든요. 그렇게 뭔가 소울스톤 또는 인피니티 스톤을 통한 핑거 스냅을 사용했을 때 잠깐의 그 사용자가 어떠한 특정 공간에 가서 자기의 과거의 기억을 만나거나 하는 장면들이 나왔거든요. 좀 약간 그런 맥락에서 이번 영화는 그 블랙 위도우가 소울스톤이 될 때 기억 느낌까지 받았어요. 약간 판타지스러운 느낌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좀 살면서 죄책감이 눌렸던 부다페스트에 관련된 사건이나 아니면 가족에 대한 이야기들이 여기서 풀려서 좀 그런 의미에서 약간은 그래서 판타지적으로 본 것 같아요. 작품 자체를. 우리나라 영화였으면 100% 넣습니다. 토니 스타크가 딸을 만나는 장면. 정말 끔찍했겠네요. 부산행처럼. 뭐 끔찍할 정도는 아니겠지만. 부산행은 그래도 조절을 저는 그나마 했다. 그래요? 네. 더 심한 게 더 많아서 반도. 저는 뭐 마지막에 거의 뭐 경악하면서 봤었는데. 근데 뭐 네. 우리나라 한국 블록버스터를 찍으려면 어쩔 수 없는 좀 네. 아이가 있어야 되고 심파가 들어가야 되고. 그렇죠. 네. 아쉬운 부분도 그냥 다 섞어서 다 뭐 감상평 계속 이야기 해볼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여성 해방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있잖아요. 살짝 과잉이 좀 느껴지긴 했어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이 과잉은 너무 과해, 너무 직접적이야가 아니고 되게 미묘한데,
처음엔 좀 약간 그래도 좀 과잉처럼 느껴졌는데 그래서 보면서도 이제 잘 모르고 봤을 때 저 사람 저 드레이코프가 그 하비 와인스타인 같아. 약간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염두에 두고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아예. 그러면 또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네. 뭐 하비 와인스타인 다 아시겠지만 그 미국 할리우드의 불세출의 이 사람도 제작자인데 이제 뭐 나중에 성추행이 이제 공개되면서 이제 완전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인물이죠. 그 전에 이 사람이 제작한 영화들 보면 입이 떡 벌어져요. 엄청난 영화들 많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드레이코프는 그 하비 와인스타인을 연상케 하는 그런 캐릭터였던 거죠. 그걸 생각하니까 또 거기가 약간 저는 좀 그리고 이제 평단이나 대중도 그렇게 큰 위화감을 안 느끼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냥 이 정도면 이제 그러니까 쉽게 받아들여 주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고, 네. 그래서 저도 좀 수긍이 됐던 나중에는. 저도 약간 이런 맥락에서는 약간 악역의 존재감하고도 이어지긴 하는데, 그렇지. 저는 애매한 악이거나 극단의 악을 좋아해요. 차라리 조커. 그러니까 너무 순수한 악 그 자체가 나오거나 아니면 너무 애매한 거야. 얘가 악당인지 선인지. 그런 의미에서 타노스는 진짜 매력적이잖아요. 아, 그렇죠. 네. 타노스의 그 슬픈 어린 눈빛이나 이런 거는 사실 네. 그건 저희가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 저는 거의 신화적인 캐릭터로서 그려내버리잖아요. 아예. 그런 캐릭터는 괜찮았는데 이번 블랙 위도우에서는 그런 갈등이나 충돌을 야기시키는 악역이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아서 좀 아쉬웠죠. 그러니까 이게 만드는 입장에서도 되게 고민을 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이 영화는 블랙 위도우의 어떤 그걸 정리해주는 어떤 솔로 무비로서 저희가 이야기했던 가족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굉장히 살려줘야 되는데 그래서 근데 또 악역을 그러니까 죽어 누가 그렇지. 그러니까 악역이 너무 세면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실 마블 그러니까 MCU의 좀 약간 살짝 고질적인 약간 문제 중에 하나기도 하잖아요. 디즈니스러워. 악역이 좀 약간 약하다. 네. 저도 좀 동의가 되고 또 어쩔 수 없겠나 싶기도 하고. 네. 그런 의미에서 타노스는 진짜 잘 만들어냈죠. 타노스는 진짜. 근데 뭐 사실 어벤져스든 뭐든 싹 다 싸그리 상대를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마음 놓고 타노스는 설계를 했던 것 같고. 근데 그 외에 나머지 악당들은 생각보다 너무 이상한 애들이 많았다. 생각보다. 그 뭐지? 되게 허무하게 죽는 애들도 많아요. 엄청 막 약간 4대 천왕처럼 막 처음에 등장했다가 그 인피니티 워에서 마치 그 옛날에 드래곤볼에 보면 기뉴 특전대처럼 그냥 사라져버려. 엄청 세게 나왔다가 처음에는 나중에 이제 그냥 발리는 그쵸.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긴 있었죠. 이거는 뭐 마블이 좀 잘 해결해야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또 근데 이거는 잘 모르겠네요. 왜냐면 그런 악의 강한 힘, 선악의 충돌은 옛날 프레임이긴 해가지고 그렇지. 이게 뭐 틀리다 그런 게 하지. 아니라 그걸 살려버리면 과연 지금의 대중성과 다양성을 마블이 확보할 수 있을까? 나는 고민이 있지만 그것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게 사실 마음인데 뭐 저희가 뭐 보는 입장에서 아무 말이나 하는 거죠. 그쵸. 어떻게 보면. 근데 저는 그런 연결점에서 이 영화를 전 아쉬운 걸 많이 못 느낀 게 뭐냐면 그냥 만약에 블랙 위도우가 소울스톤이 되면서 천국에 갔다면 전 이 영화인 것 같아요. 기억이. 그러니까 이게 실제 영화가 아니더라도 실제 일어난 일이 아니어도 만약에 블랙 위도우가 죽었어. 그래서 없어졌는데 만약에 천국이라는 곳에 갔다. 그럼 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알고 봤더니 자기의 친모가 자기를 끝까지 찾아서 찾고 헤맸는데 이름은 모르지만 어쨌든 자기의 엄마는 자기를 사랑했었다. 그리고 자기가 임무상으로 잠깐 모였던 가짜 가족이지만 그들은 나를 위해서 희생했고 나를 아꼈고 나도 그들을 사랑한다. 부다페스트에서 자기가 실수로 죽은 것 같은 어린 아이도 알고 봤더니 다행히 살아있었고 자기가 마지막에 어쨌든 세뇌에서 풀려나기 위해서 자유를 주었다. 이게 잘 보면 거의 종교적 구원이에요. 이제 블랙 위도우는 어떤 문제를 가질 수 없어요. 다 해결이 됐기 때문에. 완전히 매조졌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거 약간 블랙 위도우가 천국에 갔다면? 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이게 실제로 일어난 얘기라고 이제 영화는 가정을 했기 때문에 그 인피니티 워에서 엔드게임에서 쉽지 않았지만 자기의 목숨을 되게 호카이를 위해서 또는 여한이 없는 거야. 어벤져스를 위해서 줄 수 있었죠. 자기 삶의 목표를 이제 이뤘거든요. 자기의 친모는 자기를 끝까지 찾았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영화는 약간 실제 얘기지만 되게 천국 같기도 하고 그러게.
그래서 아쉽지 않았어요. 이제 왜냐면, 한 몇 년만 지나잖아요. 사람들이 막 다시 보고 뭐 이럴 거 아니에요. 더 이상 엔드게임에서 나타샤가 그렇게 죽은 것에 대해서 불만 없어진다 이제. 왜냐면 여한이 없거든. 대신 순서를 엔드게임 보기 전에 이걸 봐라. 퀸젯이 나오고 다 이러니까. 그니까요. 이런 것까지 사실 다 염두에 둔 거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디즈니 플러스도 이제 네. 뭐 미국은 이미 있지만 우리나라 언제 나와요? 빨리 좀. 몰라서 저는 이미 다 올해 안에 스포 된다고 있는 예고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올해 안에 나온다고는 해요. 네. 그 KT랑 LG랑 KT랑 잡았나? 하여튼 둘 중에 하나 손 잡기로 했고. 그래서 이게 페이즈 몇이죠? 페이즈 4의 첫 번째 영화라고 그렇죠. 했던 이유가 가장 지금 뭐 이미 드라마로 이미 완다비전도 나오고 막 호크아이도 이미 다 나와서 좀 그 다음에 팔콘 앤 윈터솔저인가? 그것도 이미 나와서 아쉽지만 어쨌든 거기에 주된 지금 페이즈 4의 주된 내용은 영화 드라마를 합쳐서 세대 교체거든요, 사실. 그렇지. 거기에 첫 영화로서는 정말 잘 어울리죠. 잘 보내주면서 세대 교체로서 우리의 엘레나가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또 여기에 또 엄청 존재감 있는 배우 그쵸. 플로렌스 퓨를 네, 데려왔으니까. 플로렌스 퓨는 정말 작은 아씨들도 좋았는데 네. 이번에서의 그 더 터프하고 좀 쿨함이 좀 더 있어서 또 다른 매력이 있더라고요. 안 그런 마스크는 그냥 잘 모르겠는데 마스크만 봤을 때는 되게 이 플로렌스 퓨도 여러 층의 연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 박찬욱 감독의 리틀 드라머걸에도 사실 메인 롤이잖아요. 거기서 되게 잘했고, 네. 미드소마. 미드소마 무서워. 그렇고 하니까. 근데 이거 다 하나같이 굉장히 잘 소화했고 여기서도 사실 이 플로렌스 퓨가 개그까지 또 담당해 주는 캐릭터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다 잘 살렸거든요. 네. 굉장히 잘 데려온 것 같고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저 SNS에도 그렇게 남겼는데 딱 보고 나서는 쿠키 영상이 제일 흥미로운 거예요. 네. 쿠키 영상이 이번에도 하나가 나오는데 이제 처음에 그 이제 나타샤의 묘비에 가서 추모하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갑자기 우리가 모르는 지금 우리는 디즈니 플러스의 드라마를 안 본 입장에서 모르는 약간 나이 든 여성이 갑자기 딱 나타나서 발렌티나라는 여자가 나오죠. 네. 그래서 엘레나가 엄청 째려봐요. 이미 아는 사이고. 여기까지 따라와? 근데 이제 이미 아는 사이고 이번에도 너한테 임무 같은 걸 하나 줄 게 있어. 약간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언니 복수하고 싶지 않아? 하면서 딱 꺼내는 사진이 호크아이. 근데 로닌 때 호크아이가. 네, 맞아요. 로닌 때 호크아이예요. 그러니까 그 뭐냐면 인피니티 워 이후에 이제 빡쳐가지고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막 죽이던 그때 로닌이죠. 네. 그때 호크아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끝나잖아요. 네. 약간 그래서 전혀 예상을 못했지 저도. 네.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막 찾아보니까 호크아이 드라마에 옐레나도 이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확정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게 그 드라마의 연결점에서도 굉장히 매끈한 연결이고, 그리고 이제 발렌티나가 팔콘 앤 윈터 솔저 이미 나왔었다면서요? 네, 나와서 US 에이전트에게 새로운 수트를 주면서 끝나요. 존 워커라는 애가 이제 그 캡틴 아메리카에 탈락하면서 좌절했을 때, 야, 그럼 넌 다른 롤을 해 하면서 옷을 줘요.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네, US 에이전트라고. 그러니까 약간 마이너까지는 아니고 다크도 아닌 약간 그 중간에 있는 그 슈퍼히어로들 약간 모으는 느낌도 있고. 네. 아직까지는 실체는 안 드러났어요. 예, 그래서 굉장히 많은 예상이 분분하고 이 발렌티나라는 인물에 대해서 뭐 원작에서도 좀 약간 그런 역할, 약간 막 사람들 모으고 약간 그래서 이제 뭐 닉 퓨리에 대항하는 다크 어벤져스를 만드는 역할을 같은 느낌도 난다 이런 사람도 있고 원래는 그리고 이제 팔콘 앤 윈터 솔저가 이게 블랙 위도우가 늦게 개봉이 되면서 원래는 미뤄진 거지. 원래 이게 더 먼저 나와요. 여기서 등장을 하려고 데뷔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했는데 이제 팔콘 근데 뭐 딱히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계속 화두가 된다는 거는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말은 그러니까. 발렌티나 엄청 중요한 인물로 향후 MCU에 영향을 끼친다. 뭐 그렇다고 봐야죠. 네네. 네.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왜냐면 이분 이름이 나중에는
마담 하이드라라고도 불리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그래서 어떻게 얘가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예상이 어떻게 안 돼. 그려낼지. 네. 왜냐면 이제 이게 워낙 원작의 소스가 방대하다 보니까 사실 마음대로 할 수 있어. 하나의 캐릭터를 어떻게 이게 이제 만들어갈지가 굉장히 관건이잖아요. 네. 이제 우리가 일부에서도 이야기하다가 이제 다 차마 이야기 못했던 태스크마스터 같은 경우도 그렇죠. 사람들이 이제 약간 좀 이 부분에서는 사람들이 원작을 아는 사람들이 좀 약간 많이 아쉬워하긴 하더라고요. 이걸 이렇게 쓰고 버린다고? 약간 끝났어. 이런 느낌. 근데 저는 근데 살릴 수는 있는 게 그 위도우들이 다 살아남았잖아요. 많이들. 그러니까 그 레드룸에서 훈련 받다가 세뇌 당했지만 이번 그 블랙 위도우를 통해서 구출을 되잖아요. 그리고 세뇌에서 풀려나고 그래서 걔네들이 또 결국에는 이동을 했기 때문에 어디론가 그때 태스크마스크를 데려갔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인물은 아니고 이제 악역은 아니야. 내가 보기엔 악역은 아니고 협조하는 관계에서 잠깐 등장을 할 수 있는 캐릭터다. 아예 완전 버린 건 아니다. 근데 사실 버린 거죠. 왜냐면 악역이 아니야. 왜냐면 악역으로 나오기에는 이미 눈동자가 너무 선하세요. 그래가지고. 그렇지. 근데 또 약간 수트 마스크는 또 해골로 나오니까. 그거. 왜냐면 너무 파워레인저 같아가지고 욕 먹어서 바꿨다는 썰이 있더라고요. 그거 해골이 없다고 생각하면 파워레인저 같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코스튬 디자인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좀이라도 삐끗하면 되게 유치해 보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슈퍼맨도 그것 때문에 많이 고민을 했다가 초기 작품에선 그래서 팬티를 없앴죠. 빨간색을. 네. 어쩔 수 없어요. 삼각은 진짜 용서가 안 돼. 그쵸. 카이즈 위에 삼각은. 네. 어떻게 아무리 고급스러운 디자이너를 넣어도 들어가면 이상해진대요. 그렇지. 그래서 그냥 없앴죠. 없앨 수밖에 없어요. 네. 아무튼 이제 이 발렌티나가 굉장히 어떤 역할을 할지가 페이지 4의 어떤 관건 중에 하나다.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다. 그리고 이제 디즈니 플러스가 들어오면 드라마 팔콘 앤 윈터 솔저에서도 발렌티나를 잠깐 볼 수 있다. 네, 그 정도. 아직 큰 역할은 아직 안 맡았습니다. 하지만 완다비전이 더 재밌을 것 같다. 그리고 로키 재밌을 것 같다. 저는 그래서 디즈니 플러스 나오면 보려고 떡밥이나 유튜브 영상 일절 안 보고 있습니다. 전 다 봤습니다. 안 돼.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네. 특별히 저는 팔콘 앤 윈터 솔저가 이거 진짜 재밌어요. 액션이 정말 좋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US 에이전트가 나오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영웅, 세대 교체를 실패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주제들도 담겨져 있어서. 그렇지만 완다비전을 제일 현재 스포 있는 리뷰를 통해서는 저는 완다비전이 제일 흥미가 갑니다. 그리고 이제 드라마 호크아이도 이제 앞으로 공개될 네네. 호크아이도 사실 지금 하고 있나 그럴 거예요. 끝났을 거야 아마. 끝났어요. 네. 이것도 진짜 메인 세대 교체. 플롯이 세대 교체잖아요. 2대 호크아이. 그렇죠. 그러면서 엘레나가 나온다. 그러니까 이게 빌드업 너무 잘한다 진짜. 그죠? 아이언 하트 언제 나오나? 아이언 하트가 뭐예요? 2세대 아이언맨인데 그 여자, 딸? 낀 여자 딸 아니에요. 아예 다르네. 그래요? 네. 오. 이미 뭐 배우 이런 거 다 어느 정도 드러났고요. 네. 아이언 하트. 원작에도 있어요. 원작. 근데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어떤 유튜브 영상이나 팟캐스트에서 원작을 하면서 뭔가를 비판하거나 강하게 주장한다. 거의 다 조금 맞고 거의 다 틀린 겁니다. 왜냐면 원작이 너무 많다. 그렇지. 작가도 너무 많다. 그래서 어떤 버전인지 모르는데 어쨌든 원작 중에는 아이언 하트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걸 이제 어떻게든 조합해가지고 MCU에 녹여내는 건데. 그렇죠. 걔네들이 선수죠 사실. 네. 뭐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 네. 선수는 마블입니다, 여러분. 네. 그거는 분명해요. 네. 아이언 하트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올 게 너무 많아요. 금요일 밤에는 모두 책에 빠져봐. 풍부한 지식은 오늘 우리의 사냥감. 더 나은 세상이 다가오기를 바라는 그대가 이 시대의 진정한 철학자. 사실 이 마블 코믹스에 있어서 MCU를 먹여 살리게 된 가장 중요한 캐릭터는 아이언맨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코믹스에서 아이언맨은 인기가 없어요. 메인이 아니에요. 네. 그렇죠? 헐크, 스파이더맨, 그리고 판타스틱 4. 미국 사람들이 이런 애들 엄청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왜 아이언맨으로 마블이 영화 시작했는지 아세요? 예판권은 아무도 안 사갖고 그니까 네. 스파이더맨을 왜 지금도 이렇게 복잡하게 소니랑 하냐면 인기가 많으니까 돈이 없을 때 마블이 다 판 거예요. 돈 없을 때 이제 마블이 판권을 팔아 제꼈죠. 헐크도 맡기고. 헐크는 저기 어디지? 그 미라맥스가 아니고 어디야? 유니버셜에 팔았고
그리고 뭐야 스파이더맨은 소니에 그리고 판타스틱 4가 폭스. 이제 폭스는 찾아왔죠. 엑스맨도 폭스. 그래서 이제 다 찾아왔죠. 어떻게 이제 앞으로 나와야 되지만 사실 나오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 판타스틱 거고. 4도 나올 거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움직임 안에서 아이언맨을 재부활시킨 건 사실 원래 마블 원작에서는 별로 인기가 없는 애였죠. 그렇죠. 근데 영화에서 완전히 그리고 판권 다 팔았는데 남은 캐릭터인데 얘랑 이제 우리의 로다주랑 합체시켜서 새로 거의 제가 보기엔 이제는 아이언맨은 로다주다 할 정도로 그러니까. 강하죠. 그런 아이언맨, 캡틴 아메리카, 토르 이런 애들로 MCU를 이렇게 구축한 건 사실 엄청난 일인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런 메인 그 캐릭터들이 돌아와 심지어. 그렇죠. 조금 있으면. 기대됩니다. 진짜 걱정이 사실 조금 있지만 이건 걱정보다는 살짝 기대에 섞인 걱정이라고 할게요. 네. 그렇죠. 일단 기대가 되지만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예를 들자면 판타스틱 4는 진짜 개망했잖아요. 진짜. 와, 나 깜짝 놀랐네. 드래곤볼 보는 줄 알았어요. 아, 이 말 조심해야 되나? 영화 드래곤볼 본 줄 알았어요. 네. 아, 영화 드래곤볼. 네, 이렇게 오케이. 표현해야 돼요. 그런 드래곤볼은 아니었고. 네. 근데 저는 그래도 리부트된 판타스틱 4 말고 예전 판타스틱 4 있잖아요. 네, 그 제시카 알바? 제시카 알바 맞나? 나왔어요. 네, 맞아요. 제시카 알바는 예뻤는데. 죄송합니다.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네, 향후 뭐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이제 뭐 이터널스 우리 또 마동석님도 나오시니까. 아, 이터널스도 곧 개봉 아니에요? 내년에 하지 않나요? 네. 네. 이터널스 너무 기대된다. 우리 감독님, 우리 클로이 자오 감독. 아, 우리가 굉장히 극찬했었던 네, 노마드 클로이 자오. 네, 진짜 기대가 됩니다. 진짜 이건 기대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자, 그리고 이제 저는 또 주목하는 캐릭터와 또 배우는 누구죠? 알렉세이. 레드 가디언. 레드 가디언이라는 캐릭터도 굉장히 제가 사전 지식 없이 보아를 갔다가 나중에 뒤늦게 알게 됐는데 이 레드 가디언은 이제 쉽게 말하면 냉전 시대부터 시작해서 캡틴 아메리카가 이제 미국에서 설치되니까 그걸 눈꼴신 네, 배가 아픈 소련이 캡틴 소련을 만드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렇죠. 캡틴 소련이죠. 네. 그래서 캡틴 소비에트를 만든다는 프로젝트로 슈퍼혈청을 이제 주입시켜서 만든 히어로가 레드 가디언입니다. 이 레드 가디언도 이제 사실 그 코믹스에서는 여러 가지 버전도 있고 뭐 굉장히 역사가 있지만 일단 MCU에서는 데이비드 하버라는 배우를 캐스팅했는데 저는 이 지점이 굉장히 영리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넷플릭스의 기묘한 이야기를 안 본 사람이면 별로 감흥이 없어. 이거는. 제가 그래서 감흥이 없었나 봐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스트레인지 띵스 기묘한 이야기가 넷플릭스에서 미국이 엄청나게 떴잖아요. 그렇죠. 거의 완전 넷플릭스 탑 컨텐츠거든요. 그래서 기묘한 이야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데이비드 하버의 캐릭터를 엄청 사랑해요. 근데 지금 이거 안 보셨는데 그냥 얘기해도 되죠? 얘기해도 되겠죠? 기묘한 이야기가 지금 시즌 3까지 나왔는데 기묘한 이야기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미국의 어떤 80년대 그 부흥기 시절에 그 분위기 좋다는 시절 있잖아요. 백투더퓨처 막 만들고. 근데 막 아공간에서 괴물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그 러시아와 연관이 돼요. 아, 그래요? 그건 네. 몰랐어요. 그래서 그 평화로운 동네에 그 비밀 연구소가 있는데 그게 사실은 러시아 쪽에서 소련 쪽에서 만든 미국을 해코지하기 위한 비밀 프로젝트가 있는 곳이에요. 그 결과 그 이상한 괴물들이 나오기 시작한 그렇죠. 거고. 네. 성공한 거네요, 그 실험이. 뭐 그렇죠. 일종의 아. 약간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막 이겨내간 걔네들이랑 싸우는 게 이제 쉽게 말하면 그 스토리인데 기묘한 이야기에서 시즌 3 마지막에 이 데이비드 하버가 그 누구죠? 걔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걔 초능력 쓰는 애 안 보신 거죠? 11. 11의 리뷰 그 스포이는 리뷰는 많이 봐서. 네. 11의 그러니까 대부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데이비드 하버의 그 기묘한 이야기에서의 캐릭터가 여기와 되게 맞아요. 근데
재밌는 거 뭔지 아세요? 맨 마지막에 이 데이비드 하버가 잡혀가요. 어디로? 소련으로. 그래서 지금 이제 예상되는 캐릭터는 그 스토리가 뭐냐면 다음 스토리는 11과 그 애들이 가가지고 소련에서 데이비드 하버를 구해오는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이걸 캐스팅 디렉터가 기가 막히게 포착을 한 거죠. 근데 레드 가디언하고 근데 사실 레드 가디언 했을 때 이게 배 나온 캐릭터랑 연결 지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볼 때는 그걸 노리고 여기서 레드 가디언을 디자인한 것 같아요. 왜냐면 스트레인지 띵스가 워낙 미국에서 폭발적인 인기였기 때문에. 근데 그 보시면서 그런 거 감흥이 없으셨다고 했잖아요. 약간 예상되는 그 코미디를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레드 가디언이? 예를 들면 예를 들자면 그 문 두들길 때 갑자기 열려가지고 근데 막 유언처럼 그 유리문에 갇혀가지고 멜리나한테 막 사랑 고백 같은 비슷한 이야기 막 하면서 막 하잖아요. 그러다 문이 스르륵 열리잖아. 그거 사실 되게 개그 포인트거든요, 원래는. 근데 안 느껴졌죠, 별로. 별로 크게 안 웃었죠. 그리고 약간 예상되잖아요. 약간 그쵸. 그 그리고 뭐 이거 마취총을 한 방 맞아. 그런 거, 난 그런 괜찮아. 것도. 그때 막 맞고 쓰러져. 그래서 되게 아저씨 캐릭터구나. 그러니까 이제 기묘한 이야기에서도 약간 그런 허당 캐릭터예요. 그걸 약간 살렸구나. 그러니까 그치. 그럼 미국 사람들 엄청 여기서 몰입을 하고 더 재밌었겠네요. 기묘한 이야기를 보는 사람들 엄청 많이 봤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썼잖아요. 미국인들한테는 빵빵 터졌으려나? 그러니까 이제 그건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가 뭐 디즈니나 마블에서 흔히 볼 법한 조연의 그런 약간 그런 흔한 캐릭터처럼 보이는데, 네.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좀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아쉽다고요? 아는 미국인들한테는 빵빵 터졌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면, 모르는 입장에서 데이비드 하버의 레드 가디언을 봤을 때, 약간 좀 뜨뜻미지근한 느낌이 나는 거지. 그럴 수 있겠네요. 네. 확실히. 그래서 좀 활용이 좀 아쉽다? 뭐 그 정도인데, 영화의 어떤 그런 걸 해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전 모르고 봤는데 잘 봤네요. 그 정도만 봐도 그 정도만 해도 사실 데이비드 하버의 역할은 전 했다고 보거든요. 근데 저도 제 입장에서도 기묘한 이야기를 본 입장에서 데이비드 하버가 되게 반가웠던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얼마나 더 좋아했겠어요. 반가웠겠네요. 네. 그렇죠. 저는 그랬다고 봐요. 이제 이해했어요. 맥락을. 기묘한 이야기. 네. 또 보셨다 그랬나요? 다. 네네. 저 작년에 다쳐가지고 병상 네. 그때 누워서 아파야 이런 걸 보는구나. 그러니까 기묘한 얘기 재밌습니다. 참고로 엄청 재밌어요. 네. 저 소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네. 제이님이 좋아하실 법한 스토리인데. 근데 저 도전했는데 네. 저 의외로 그 미국 드라마를 안 좋아해요. 의외로. 그래서 몇 개 예상이 약간 안 돼. 뭘 좋아하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 영화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지. 네. 네. 약간 그래요. 저 기묘한 이야기도 그리고 뭐 그리고 유명한 거 다 실패. 드라마는 일단 시간이 많이 잡아먹고 시간을. 그러니까 멜리나는 좀 약간 애매하다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아니 이제 같은 밴드. 왜냐면 이제 그 레드 가디언 이야기도 하니까 너무 설명이 좀 덜 된 느낌? 물론 여기선 블랙 위도우가 메인이니까 그렇긴 한데 그렇죠. 약간 개연성이 좀 떨어진달까? 캐릭터에? 그래서 저는 그 멜리나 나왔을 때 더 판타지 같이 된 게 뭐야 이 사람 방금 전까지 돼지 조종하면서 자신들의 실험이 얼마나 성공했는지를 얘기를 했잖아요. 그 세뇌에 대한 게. 근데 이렇게 갑자기 같은 편이 된다고? 근데 그 이유가 블랙 위도우가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런 어떻게 보면 과거에 대한 씁쓸함과 아쉬움과 원망 어린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너는 어떻게 너 자신을 그렇게 지켰냐 하면서 같은 편이 되는 게 사실 잠깐만 기다려봐. 난 아직 내가 설득이 안 되는데 이렇게 빨리 설득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캐릭터에 몰입을 좀 못하긴 했어요. 네. 또 너무 판타지 같았고 그런 소소한 아쉬움들이 좀 있기는 한데 그렇지만 블랙 위도우 영화 자체에 어떤 흠이라고 또 여겨지진 않아요. 큰 그렇죠. 흠이라고 여겨지진 않고. 자, 이렇게 이제 블랙 위도우 이야기 좀 해봤는데 저희 방송을 계속 들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우리 제이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특히 제이님은
DC와 마블의 어떤 덕후를 선언하신 분이거든요. DC도 좋아합니다. DC도 좋아하시지만 마블도 좋아하시는. 마블 좋아하죠. 네. 근데 그런 거 있어요. 그 마블을 좋아한다고 꼭 DC를 다 좋아하진 않은데 DC 좋아하면 또 마블은 다 좋아하시고. 왜냐면 DC스러운 마블에도 있어. 자, 마블에서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 어떤 겁니까? 저 이런 말하면 웃길 수 있는데 네. 저는 타노스가 너무 좋습니다. 아, 이해돼요, 근데. 네. 왜냐면 이거 저희 대본에 제이님이 사실 운을 띄워준 질문이었거든요. 아 맞아요. 근데 저는 못 적었어요. 그러네. 나 못 적겠어. 저는 타노스. 근데 타노스를 말하는 건 이해가 돼. 그래서. 네. 왜냐면 아이언맨도 당연히 좋고 당연히 토르도 좋고 다 좋은데 타노스가 없었으면 인피니티 사가가 완성이 안 되고 그 캐릭터의 매력이 저는 전 그래서 인피니티 사가라고도 부르지만 타노스 사가다. 거의 타노스가 다 했다. 많이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저는 MCU에 대한 걱정은 사실 안 합니다. 그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편에 대한 걱정이 아니에요. 빌런이 누구냐? 타노스를 능가할 수 있는가? 우주에 그런 애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원작에 그거를 그렇게 매력적으로 그려낼 것인가? 이거 다들 아시는 내용이긴 한데 타노스가 그 인피니티 워에서 이기잖아요. 승리를 해서 핑거스냅을 치고 그리고 나중에 농부 일을 이렇게 하다가 앉아요. 그리고 그때 몸이 많이 다쳐 있죠 이미. 왜냐면 인피니티 스톤을 다 없앤 상태니까. 이게 엔드게임 내용이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엔드게임. 그렇죠. 엔드게임에서 농부 돼서 이미 힘을 많이 잃었어. 엔드게임 초반. 그렇죠. 그러니까 스톤을 다 없앤 후에 타노스는 되게 힘들어하고 그리고 막 밥 먹고 이렇게 할 때 막 겨우 앉고 막 이런 자세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빌런의 승리가 아닌 거죠. 근데 얘는 정말로 목적 지향적으로 움직였고 그 목적이 대의예요. 그래서 좀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매력적으로 그려낸 빌런이 또 있었을까 했을 때 저는 정말 이거는 마블 DC를 통틀어서도 정말 매력적으로 잘 그려내서 저는 타노스가 정말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기도 합니다. 실제로. 네. 그럴만 하고요. 충분히 타노스는. 근데 제가 왜 못 적었냐면 막상 하나를 꼽으려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아까 점 같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이것도 좀 비슷한 맥락인 거죠. 각 캐릭터마다 되게 좋아할 만한 요소들이 다 하나씩 있는 개성이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근데 그 반대 측면에서도 약간 찌질한 부분들이 다 하나씩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하니까 최애가 뭐지? 약간 이렇게 되는 게 있어요. 전 좀. 맞아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 이제 그래서 그냥 제 최애를 이야기하기보다는 블랙 위도우가 되게 좋은 캐릭터라는 것을 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블랙 위도우도 보고 제가 또 지금까지 MC 영화들을 쭉 봐왔고 뭐 가끔 또 돌려보곤 하거든요. 저도 다시 보고 하거든요. 보면 블랙 위도우가 다 챙겨 보면 연결점이기도 하고 각 히어로들의 헐크도 잠재우기도 하고 그래서 닉 퓨리의 신임도 다 받으면서 모든 사람들은 다 사실 블랙 위도우를 되게 신뢰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결국에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게 역할을 하고 근데 그게 생각하면 이 블랙 위도우의 전사와 연결이 돼 있거든요. 이 사람은 어쨌든 그 굉장히 비극적으로 레드룸에 끌려가서 그렇게 인간 어떤 약간 병기 같은 느낌의 스파이로 길러지고 어떤 그 어떤 불임의 잘못된 시술까지 받아버리는 것까지 어떤 KGB의 요원이 되잖아요. 근데 이 KGB의 요원이었던 블랙 위도우가 닉 퓨리와 호크아이로 인해 설득이 돼서 부다페스트 과정 그걸 통해서 부다페스트에서 했던 그 미션이 드레이코프를 죽이는 미션이 쉴드에 들어오기 위한 최종 관문 같은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좀 쉽게 말하면 개가천선 우리식으로 따지면 그런 마음을 먹고 딱 시작한 쉴드 활동을 시작한 게 블랙 위도우거든요. 그러니까 쉴드에 대해서 다른 캐릭터들은 다 의심도 하고 중간에 막 그렇거든요. 그렇죠. 근데 유일하게 블랙 위도우만큼은 닉 퓨리든 실드든 절대 버리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 좋았던 게 시빌 워 있잖아요. 표정이 굉장히 지금 위험이 있었어. 지금 이 시빌 워랑 그러니까 블랙 위도우가 시빌 워랑 인피니티 워 사이에 있는 인피니티 워 사이에 있는데 중요한 게 시빌 워 때 아이언맨 팀이었습니다. 그렇지. 그런데 마지막 그러니까 블랙 위도우를 보면 알겠지만 나중에는 단발하고 그 퀸잭 끌고 가서 결국엔 캡틴 아메리카랑 팔콘 구해요. 그렇지. 그래서 그런 장면에서 그러면서 말하는 게 내겐 가족이 있어.
근데 어벤져스야. 근데 지금은 와이드에 있지만 그래도 가족이니까 난 끝까지 그들을 챙길 거야 하면서 간 게 아이언맨이 아니라 위기에 있는 어쩌면 지금 반대편이 돼서 감옥에 있는 그들을 구해서 퀸젯을 끌고 갔다는 측면이 이미 그러니까 붉은 피디님 얘기한 거를 이어가면서 정말 이 블랙 위도우는 이 모든 걸 아우르려고 했고 그리고 그거를 자기의 가족으로 여겼구나. 그리고 이제 블랙 위도우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난 사실 되게 혼자인 줄 알았는데 가족이 있었더라고. 그것도 2개나.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를 구하러 지금 그러니까요. 가는데 그게 반대편 캡틴 아메리카와 팔콘.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런 모습이 가스터 소울스톤으로 울지 마요. 울지 마요. 저 그런 측면에서 붉은 빛은 얘기하신 것처럼 양쪽의 신뢰를 다 받았고 그렇죠. 잘 보면 케바가 이렇게 싸울 때도 블랙 위도우가 말하면 잠깐 멈춰요. 그러니까 진짜로 믿는 거야. 이 캐릭터가 너무 끝까지 자기를 잘 그 양쪽의 신뢰를 다 받았다는 느낌을 받네요. 그리고 블랙 위도우가 또 결정적인 역할 중에 하나 뭡니까? 헐크를 안정시켜주는 역할. 그것도 블랙 위도우가 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뭐야? 엔드게임에서 예. 계속 찾아요. 누굴? 그 이 사건을 그러니까 지금 거의 다 와이드 했잖아요. 막 지금 사람들 엄청나게 죽었고 근데 계속해서 남아서 어벤져스의 일을 하려고 어벤져스 그렇지. 빌딩에서 어벤져스 일을 계속 맞아, 하려고 맞아. 해요. 그러면서 캡틴 케바가 와가지고 너 너무 힘들고 지치지 않냐고 했더니 자기라도 이걸 지켜야 된다. 이게 다 그려지는 거죠. 여러분 블랙 위도우 보고 엔드게임까지 보세요. 인피니티 워랑 엔드게임. 내가 보기엔 시비를 보고 블랙 위도우 보고 이거 빨리 메가박스랑 이런 데서 해줬으면 좋겠다. 이거 4개 섞어서 하는 거. 보고 나면 이제 한 하루가 지나갔겠지. 여러분 이거 봐야 돼요. 나 그래야 갑자기 그려져요. 지금 인피니티 워랑 엔드게임 보고 싶어졌어요. 네, 저도요. 저 지금 11호 다시 보고 있거든요. 오, 저도 봤어요. 저는 어제 근데- 11호 보고 갔어요. 근데 지금 좀 약간 그 아쉬운 거는 뭔지 아세요? 뭔데요? 제가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지금 제가 그 현재 그 넷플릭스 같은 데서 지금 볼 수가 없거든요. 아, 맞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 대여를 하든지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저는 다운로드 안 해서 11호를 네이버 시리즈온에서 제가 이제 대여를 했어요. 시간 있잖아요. 근데 시간도 있는데 바로 볼 거니까 상관없어서 했는데 싸니까 더빙판을 사기인데. 갑자기 아무 생각 없이 이제 딱 틀었는데 진짜 최악이다. 캡틴 아메리카 어이 약간 이런 식으로 대사 쳐가지고 깜짝 놀랐어. 여러분, 전 그래서 추천하는 게 뜬금없지만 예. 구글 영화로 사세요. 구글 영화로 사면 왜 좋냐면 시리즈 네이버 걸로 사잖아요. 그럼 이게 기한이 있어요. 다운로드 기한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근데 구글 영화에서 사잖아요. 유튜브에서 볼 수 있어요. 다운받지 않아도 계속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구글 어차피 영화...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 나오니까 좀 있으면. 그럼 뭐 나도 네. 근데 뭐 다른 영화는 네. 그렇게. 네. 가장 최애 마블 영화 지금 이제 이번에 블랙 위도우가 나와가지고 24편이 됐습니다. 와 진짜 많다. 이건 뭐 어지간한 드라마보다 가장 좋아하시는 영화 어떤 영화세요? 뻔할 수 있는데 안 안 뻔한 것 같아 얘기하다. 저는 아이언맨 1이요. 안 뻔해요. 네. 네. 아이언맨 1. 왜냐면 슈퍼히어로가 영화들이 단편적으로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 전체 MCU를 만들 수 있었던 계기기도 했고 이건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그냥 저는 아이언맨을 처음 봤어요. 거기서. 근데 이렇게 매력적으로 그려냈고 그리고 슈퍼히어로물에 가끔 가지고 있는 그 약점이 그 기이하게 그러니까 현실하고 너무 와닿지 않는 거죠. 너무 얘들이 세고 너무 판타스틱하니까. 근데 아이언맨 그 1에서는 정말 인간으로서의 토니도 나오고 그리고 거기서도 슈퍼히어로적인 측면들이 매력적으로 다가와서 그 이후에 나왔던 토르나 사실 토르부터 나왔으면 저는 안 봤을 수도 있어요. 무슨 터무니없는 천둥이식 나오니까. 근데 아이언맨 1이 그 중심을 잡아주기도 했고 로다주라는 인물 때문에 계속해서 그 영화 전체를 MCU에 입문할 수 있게 해줘서 저는 아이언맨 1 그리고 여러분 엔드게임도 아이언맨 1으로 끝나는 거죠 사실. 그렇죠. 네. 네.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뭐 흔히들 DC의 배트맨과 마블의 아이언맨이 약간 비슷한 포지션으로 포지션과 어떤 그런 역할로 비교가 되곤 하잖아요. 근데 사실 마블이 이렇게 쓸 수 있었던 것도 DC에서는 사실 DC의 배트맨은 정체를 절대 밝히면 안 되는 입장이지만 아이언맨은 어때요? 맨 마지막에 아이언맨을 시원하게 까발려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AC/DC 노래랑 따다단 그거 연상되면서 따다단. 벌써 거기서부터 출발점에서 갈려버린 거지 네. 사실은. 네, 너무 매력적으로 보였던 거죠. 그쵸. 쾌감 있잖아요. 그 I am Iron Man 해가지고 딱 팍 끝날 때 너무 그리고 좋잖아요. 엔드게임에서 떨면서 그러니까 닥터 스트레인지 울지 마요. 마주치고 울지 너무 마요. 슬프다. 예.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아니면 원을 좋아하고 기억에 가장 많이 남기도 합니다. 물론 엔드게임이 기억에는 더 강하지만 사실 엔드게임을 내가 왜 좋아하냐? 그건 아이언맨 1 때문이다. 네. 그렇죠. 특히 또 한국 팬들은 또 아이언맨을 더 좋아하는 입장에서 그쵸. 거기 많이 감정이입이 돼 있죠. 네. 근데 이제 그럼에도 저는 좀 막 혹시 제이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엔드게임 보면서 막 오열했다는 분들도 계시던데. 저는 엉엉 울었어요. 아 진짜? 네. 저는 그 눈 마주칠 때 나 인간적이지 않나 봐. 감정이입이 안 돼. 전 이분 근데 쓰잘데없이 잘할 때 있어요. 아, 그래요? 눈물이 너무 흐르다가 음. 딱 치고 탁 쓰러져서 그 스파이더맨으로 얘기할 때도 울고 있었는데 그 아내 오잖아요. 아내 이성함이 뭐였더라? 조남 안 간 게 어딥니까? 페퍼포츠요. 그 왔을 때도 엉엉 울다가 이제 좀 참았어. 좀 다 내려가서 죽었잖아. 근데 장례식에서 치즈 보고 먹고 싶다. 그런데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 그 소리 들으셨나요? 뭐요? 엔드게임 쿠키 영상 있었게요, 없었게요? 없었고 마지막에 쿠키 사운드가 있어요. 사운드가 있다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얘기 하시려고 그랬어요, 붉은 PD님? 아니 그냥 그때는 쿠키 영상이 없고 그 지금까지 히어로즈들 쭉 보여주는 그걸로 그냥 끝나지 않았어요? 네, 그렇게 기다려야 맞죠? 돼요. 어? 기다렸어야 됐어요. 뭘? 더 기다리면 네. 진짜 아예 마지막에 마블 이렇게 올라오고 꺼져요. 그럼 진짜 다 끝난 거잖아요. 그때 쿠키 사운드가 있습니다. 뭐였지? 망치 소리 들려요. 망치? 네. 아, 아이언맨 1에서 봤던 것 같기도 하고. 이거 들은 사람 거의 없대. 왜냐면 쿠키 영상이 없다 그래서 다 온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마지막에 그 소리 또조차 유튜버들도 많이 못 다룰 정도로 이거 처음에 많이 몰랐대요. 그래요? 나 지금 확인해봐야겠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 마크원 만들 때 그 소리라는 거죠? 네. 또 아이언맨은 그 마크 1부터 시작해서 스투가 쭉 그 유튜버에도 있고 막 그런데 그게 또 굉장히 재밌어요. 네, 멋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나노로 딱 할 때가 이제 영화니까 영화는 뭔들 못해요. 예. 근데 왜냐면 생각해보면 처음에 그 아크 원자로 때문에 아이언맨 2에서 고생하던 거 생각하면 되게 격세지감이잖아요. 독 이렇게 그러니까 나중에 나노로 뭘 이렇게 해가지고 타노스랑 맞짱 뜨니까. 방구석 1열에서 정재승 교수님이 하는 말이 있죠. 영화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자기가 그래도 과학자에서 대충 이렇게 계산을 해봤더니 사이즈는 아이언맨인데 배터리가 이제 빌딩만한 걸 뒤에 이고 다녀야 되고. 봤어요, 저도 그거. 이제 이렇게 날아다닐 때 이렇게 양 발하고 손에서 나오잖아요. 그거 잘못 삐끗하면 이제 발 날아가고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방구석 1열에서 JTBC에서 하는 영화 프로그램, 리뷰 프로그램인데 거기서 지금 마블 특집을 2회에 걸쳐서 이제 하거든요. 1회는 했고 지금 시점 저희가 녹음하는 시점에서 다음에 또 2회가 나오거든요. 거기 정재승 교수님이 게스트로 나오셔가지고 그 이야기를 해주신 겁니다. 저는 11월을 일단 택했어요. 그냥 제가 그런 얘기 했지만 마블이 개별 영화의 어떤 완성도로서는 조금 아쉬운 면도 간간히 좀 드러낸다라고 이야기했는데 11월은 그런 면에서 좀 되게 독보적인 영화 같아요. 왜냐면 그 히어로들끼리 내전을 벌인다는 설정, 물론 이제 이게 코믹스의 어떤 를 바탕으로 하는 이슈긴 했지만 그런 영화를 우리가 본 적이 없잖아요. 그쵸. 자기들끼리 물론 이제 배드슈 같은 영화도 있었지만 그냥 둘이 한 거여가지고 그러니까. 팀은 네. 근데 그런 무거운 이슈를 다루면서도 21호에서 수행해낸 어떤 스토리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서 앤트맨 등장시켰죠. 누구야? 블랙팬서 등장시켰죠. 스파이더맨 등장시켰죠. 그렇죠. 그때 스파이더맨. 이게 보통 내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11호 보고 그 케빈 파이기가 이 루소 형제한테 반했다는 제안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엔드게임까지 쫙 그랬던 이야기인데 잘한 선택인 것 같아요. 전 근데 진짜 제일 화난 영화가 시빌워였습니다. 왜요? 케바를 죽이고 싶어서요. 마지막에 바람 캐릭터 사실 약간 이해가 하나도 되지 느낌으로. 않았고 사실 좀 그래서 제가 화가 났어. 너무 화가 나서 원작에서 죽거든요, 케바.
죽길 바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특히 한국 팬들 아이언맨 좋아하는 사람들이 캡틴 아메리카 엄청 욕하긴 했지. 또 하나. 근데 그래서 제가 최애 캐릭터를 캡틴 아메리카건 아이언맨이건 못 뽑는 게 좀 찌질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아이언맨은 돈 많은 그냥 응석바지 같은 느낌이 있고 아버지한테. 캡틴 아메리카는 온갖 똥폼은 다 잡는데 친구하고 그거 그러니까요. 사적인 그걸 못 해가지고 주체를 못하는 그 캐릭터가 물론 이제 한편으로는 굉장히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설정이긴 한데 하나. 아니 엄마 화내지 아빠를 마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네. 엄마 아빠를 죽인 걸 깨달았는데 그냥 그렇게 따지면 블랙 위도우가 얼마나 좋은 캐릭터입니까? 그죠? 성모네요. 그러니까 진짜 천국 갔어. 네. 거의 뭐 성불하셨죠? 네, 이 정도 블랙 위도우는. 그러네. 오케이. 네. 화가 난다 근데. 왜냐면 그 비극적인 가족 사회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살뜰히 챙기는 가장이에요, 가장. 그동안 MCU 페이지 3까지의 네, 가장이었습니다. 없었으면 실드가 없다. 그러니까 어벤져스도 다 와야 네. 됐다 이미. 약간 닉 퓨리도 약간 좀 나사 빠진 면이 좀 있잖아요. 자꾸 외계인들하고 놀아 이제. 스크롤하고. 어쨌든 이 24편의 MCU를 만들어낸 또 가장 혁혁한 공로자로서 케빈 파이기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분은 뭐. 네. 어쨌든 DC도 DC EU를 만들면서 야심차게 그걸 시작을 했는데 마블과는 격차가 너무 벌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마블과 DC의 결정적 차이도 사람들이 이제 농반젠반으로 이야기하기를 케빈 파이기 어디에 있느냐에 그냥 달려있다. 근데 누구든 아는 사람 다 그렇게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렇죠. 네. 구축을 못 하니까 지금 사실 뭐 DC는 뭐 비교하면은 마블이 기분이 안 좋다. 유니버스 관점에서. 그렇지만 저는 DC 캐릭터들을 더 사랑하는 편에서 네, 영화들이 단편적으로나마 나왔으면 좋겠고 그래서 배트맨 네,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DC 팬들이 속이 쓰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는 DC에 너무 좀 구애받지 않고 그냥 개별 무비를 잘 만들어내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저도 아니 제발 마블 따라하지 말고 그냥 저스티스 리그는 잘 모르겠고 그냥 배트맨 영화들 더 해주고 그러니까요. 맨 오브 스틸 2 네. 그게 나을 수도 있어요. 네네. 네. 이제는 마블 격차가 너무 진짜 벌어졌고 네, 이거는 거의 중세랑 거의 산업혁명 이후를 비교하면은 저는 왜냐면 저는 원작을 이제 안 봐도 될 정도로 구축을 했다. 그렇지. 근데 그렇죠. 자꾸 DC는 영화 나오면 원작을 봐요. 화가 나서. 그래서 저는 아직 둘의 격차는 너무 커서 저는 유니버스 차원에서는 마블이 정말 압도적이고 그렇지만 DC는 캐릭터 개별적으로는 저는 더 DC를 좋아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케빈 파이기가 생각보다 나이가 별로 안 많더라고요. 73년생이에요. 오. 그죠? 마블과 스타워즈의 광팬이었고, 그렇죠. 이제 처음부터 이 사람이 그랬던 것 같진 않아요. 물론 이제 스타워즈는 미국 사람들이라면 다 좋아하는 시리즈니까 그렇긴 한데, 이 사람이 이제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를 갔는데, 거기 간 이유도 조지 루카스가 거기 나왔기 때문에 거기 가고 싶었대요. 진짜 사랑하네요. 그러니까. 근데 찾아보니까 육수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육수요? 육수? 그러니까 재수, 삼수, 그러니까, 사수 해가지고 육수. 미국도 일어날까 싶긴 한데 이 사람 그러니까 굉장히 집념이 있는 캐릭터인 것 같아. 진짜 사람이. 근데 나중에 엑스맨 연출부로 이제 영화 일을 시작했고 엑스맨을 이 사람이 이제 엑스맨을 제작에 이제 어쨌든 하게 되면서 이거 너무 잘하고 싶어가지고 이 사람이 마블 원작을 파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덕질을 본격적으로 했던 거고 그러니까 똑똑한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어릴 때부터 제가 볼 때는 마블을 이미 꿰고 있었다 이런 느낌이 아니었던 거예요. 제가 알아보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이제 마블 안에서 이제 좀 승승장구한 거죠. 그리고 보통은 외부 제작자를 통해서 이제 당연히 제작자가 뭐 데려올 거 아니에요. 제작자도. 그렇게 해서 영화를 만드는데 마블 같은 경우는 6명의 크리에이티브 위원회를 만들었대요. 그렇게 해서 그 안에서 다 계속 논쟁하고 토론하고
싸우고 막 이러면서 그걸 하나하나 다 결정했다고 하더라고. 거기 헐크 팬이 없었나 보다. 근데 헐크는 그 판권 문제 때문에 그렇죠. 판권 사실, 문제가 컸죠. 사실. 네, 판권 문제가 크죠. 네. 그래서 마크 러팔로도 판권만 해결되면 자기 어차피 6편 계약돼 있고 자기는 할 의향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러팔로도. 근데 이제 MCU에서 힘캐는 힘캐는 오래 못 가더라고요. 일단 지금 이제 슈얼크가 나올 예정이고 근데 법정물 장르라 그래가지고 슈얼크 직업이 변호사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근데 이거 어떻게 그려지지가 않네요. 저는 아직은. 뭐 이제 뭐 MCU는 뭐 시트콤도 만들었고 다 만들 그쵸. 거니까 네, 공포물도 할 거고 지금 이제 네. 뭐든 해도 놀랍지 않아요. 이제 네. 일일 드라마 같은 것만 막장극만 네, 못 만들 뿐. 아무튼 케빈 파이기를 중심으로 이 마블의 어떤 제작 시스템의 승리라고도 할 수 있는. 사실 마블 회장은 되게 좀 약간 또라이거든요. 트럼프 지지자고 초반에 엄청 이 마블 회장이 개입을 많이 해가지고 좀 많이 힘들었대요. 또 다행히 디즈니가 마블을 먹으면서 그 자연스럽게는 아니겠죠. 얼마나 속에서 그 다 난리가 났었겠어. 이 마블 회장을 제작에 관여 안 하게 하려고 엄청 애를 썼대요. 네. 엄청난 노력 끝에 다행이네요. 잘 나와서 그래도. 이 돈이 이렇게 움직이는 판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런 거 조율하는 게. 나는 생각만 해도 그 판에 뛰어들고 싶지가 않아. 뭐 그럴 일도 없지만.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DC는 그냥 개별 무비라도 하나하나 좀 잘 찍어달라. 그런 의미에서 이제 8월 달에 나올 제임스 건이 연출한 더 수어사이드 스쿼드 어떻게 보십니까? 전 근데 그 시리즈 잘 됐으면 좋겠는 게 좀 지쳐가지고 할리퀸 보려고 볼 겁니다. 전 근데 왜냐면 할리퀸은 그대로 마거 로비로 지금 가져갔고 네네. 나머지는 사실 싹 다 리부트한 거잖아요. 네, 그리고 거의 다 죽는데요. 옛날에 제이님이 이야기하신 건데 뭘요? 더 수어사이드 스쿼드의 맛은 사실 다 죽어야 되는데. 그죠. 원래 자살 특공 되잖아요. 한 놈 죽고 다 사실 다 살아가지고 할리퀸만 살려주고 자기들끼리 꽁냥꽁냥해서 꼴 보기 싫었다고. 그 사실 그 망작이죠. 그 말도 안 되는 그 보면서 진짜 제가 근데 지금 뭘 본 거지? 근데 뭘 보고 있는 거지? 무슨 약간 짓을 한지 모르겠어. 그러면서 봤거든요. 원작 훼손자라고 저희가 부르긴 하는데 그러니까 다 죽이면 돼서 이번에 그래서 죽는다 그래서 그런 식의 기대가 살짝 있긴 하는데 네. 이미 DC의 희망을 품기엔 너무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기대를 안 하고 가야 행복하다. 그래서 지금 저는 할리퀸 보러 현명한 접근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DC는 기대는 하지 그렇지만 기대는 거 하나 있습니다. 더 배트맨. 배트맨. 로버트 패틴슨이 네네. 한다는. 네. 연출이 누구죠? 연출도 되게 감독이 맷 리브스고 그러면 좀 기대할 만하다. 맷 리브스 영화 잘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대하고 예고편 이런 것도 너무 지금 잘 빠져가지고 조금 기대를 해봅니다. 로버트 패틴슨이 약간 또 멋있고 하니까. 네. 제발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그 맷 리브스 감독의 클로버필드랑 뭐 혹성 탈출 이런 거 너무 좋아해가지고. 혹성 탈출. 혹성 탈출 진짜 잘 만들었죠. 제발 클로버필드 정도로만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아니면 렛미인 느낌도 좋습니다. 네. 근데 이미 예고편에서 이미 초기 배트맨을 그리기 때문에 되게 투박하고 복수심에 좀 불타있는 그래서 뜨거운 약간 배트맨이구나. 그러면 그래서 자기를 속여요. 너 누구야 막 이렇게 하는데 뭐 목소리 깔면서 나는 복수다, 벤전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약간 기대를 해요. 좋은 접근일 수 있어요. 왜냐면 그 완성된 배트맨은 누구죠? DCU의 배트맨? DCU의 배우가 생각이 안 나. 벤 애플렉의 좀 배트맨은 좀 시간이 많이 지난 그쵸. 노쇠한 느낌의 약간 이미 그런 이제 거잖아요. 은퇴해도 이상하지 않아. 네, 약간 지쳐 보이고 그런 의미에서 괜찮은 접근. 혈기 왕성하고 복수 좀 기대됩니다. 이건 기대하고 있어요. 배트맨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저는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리고 DC는 다크나이트의 아우라가 여전히 너무 세서 너무 세죠.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리고 거기에 최고의 악역이 하필이면 거기 있어가지고 조커, 히스레저의 조커는 영화사에 남아버렸어요. 같은 조커를 연기하기도 되게 껄끄럽고. 그러니까 이제 뭐 외전식으로 그 이번에 누가 했죠? 배우 누구죠? 조커 했던 배우.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접근은 가능한데
호아킨 피닉스. 네, 호아킨 피닉스의 조커 같은 그런 게 나올 수는 있어. 근데 다시 이제 진짜 배트맨 오리지널 무비처럼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없는 거지. 근데 그 호아킨 피닉스의 조커가 계속해서 이게 사람들이 거론하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 있죠. 조커는 반드시 배트맨을 만나야 돼요. 근데 그 영화가 아직 그런 의미에서 다크나잇을 뛰어넘을 수가 그러니까요. 어떤 영화도 못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 그래서 문제죠. 문제 아닌 문제. 근데 너무 잘 만들어도 문제야? 근데 문제인가? MCU는 타노스를 만났죠. 타노스 만나서 네. 드디어 그 20편이 넘는 작품에서 외치지 못했던 어벤져스 어셈블을 외치면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사실 성공을 한 거죠. 이 서사는. 근데 MCU 영화는 그 DC 영화는 짜이젠 잘 모르겠다. 그건 바라지도 않고 그냥 더 배트맨 잘 나오고 그러게요. 조커 2 나오니까 그냥 조커 잘 나오고 배트맨 만나는 게 약간 걱정돼요. 지금은.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히스레저 이야기는 이제 너무 식상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저는 처음에 다크나잇 봤을 때 히스레저의 그 초반 톤 있죠. 그거 보고 너무 충격 먹은 거야. 어떻게 보면 액션이 그렇게 대단하다?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없어요. 그런 거 아닌데 병원 폭파시키고 나오면서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 쩝쩝대는 그 표정과 왜 안 미쳤어, 놀리시 하면서 갸우뚱 쳐다볼. 히스레저는 진짜 미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참, 그때 봤을 때 진짜 미쳤다 생각하면서 보고 그랬는데. 저는 정말 지금 이게 신화예요 하나에. 계속해서 이야기해도 이야기가 줄어들지가 않아. 그 이야기 내러티브성이 너무 강해가지고. 그렇지. 크리스토퍼 놀란도 미쳤고 그때는. 그렇죠. 터졌죠. 사실 그 배트맨 트릴로지인데 그 1편, 3편에 대한 평은 많이 갈리거든요. 근데 다크나잇은 그 누구도 사실 다 침묵하게 되죠. 근데 다크나잇이 1편, 3편 정도의 어떤 그런 아우라 정도였어도 되게 칭찬받았을 거예요. 그 칭찬은 받았죠. 그 트릴로지 되게 좋다고 했을 거예요. 1편, 3편은 다른 DC 무비와도 사실 비교가 안 돼. 되게 좋아. 그렇게 하면 욕일 수도 있어요. 왜요? 그 이후에 DC 영화들이 그러니까. 너무 그래서. 근데 이제 다크나잇이 워낙 독보적이니까. 그렇죠. 이동진 평론가도 보고 자기 완벽하다고 했으니까.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완벽해요. 다크나잇은 진짜. 와, 이동진 평론가의 여러 영상들이 있긴 하는데 그 중에 한 영상에서 그런 말을 해요. 자기는 그 영화의 3분의 2 정도 봤을 때 이 영화는 정말 완벽하다. 근데 끝까지 몰아가다가 그 마지막 장면에서의 그 엔딩까지 엔딩도 완벽하지. 야, 이거는 그리고 지금 그 가장 유명한 그 배트맨을 칭했던 여러 가지 그 칭호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교회식으로 얘기하면 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뭐 구세주 이걸 다 합친 용어들이 소위 말한 뭐 watchful protector 뭐 여러 표현들로 그 배트맨을 표현을 했었거든요. 원작에서도 그걸 읊어주면서 서사를 끝내버리니까 이거는 압도당하는 거죠. 그렇지. 우리가 왜 지금 이게 그 DC의 힘이에요. DC는 캐릭터가 어마어마하게 매력적이라는 거. 그렇긴 하지. 네, 이거 다 잘라내는 거 아니야? 안 잘라. 왜 잘라요? 안 자릅니다. 3부 갑자기 만들어지고 다크나잇까지 올 줄은 몰랐는데 저도 지금 굳이 지금까지 와서 또 히스레저 이야기 할 줄은 몰랐으나 그럼 전 이렇게 다시 좀 바꿀게요. 안 바꿔도 돼요. 아니, 바꾸는 게 아니라 뭐냐면 말을 네. 정리하면 MCU는 확실히 점이다. 점들이 모여서 엄청난 이야기를 만드는 거는 누구와 비교해도 강하다. 그렇지만 DC는 캐릭터 한 명 한 명의 매력과 가끔씩 나오는 솔로 또는 단편으로 묶여진 시리즈의 힘이 어마어마하게 세기 때문에 두 개의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아예 장점이 다른 거죠. 이해했습니다. 네. 뭐 간혹가다 아쿠아맨 같은 것도 나오니까 아쿠아맨 같은 것도 저는 아쿠아맨이 되게 괜찮다고 생각해서. 네. 자, 저희가 2주에 걸쳐서 블랙 위도우 이야기와 또 뭐 마블 DC 이야기까지 나눴는데요.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또 계속해서 저희가 또 여러 가지 내용 가지고 또 찾아올 테니까요. 2주에 걸친 블랙 위도우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